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일본 지방에서 깜짝 놀라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이 일본 지자체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현재 수출 규제 이후 4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의 관광객이 급감해버린 일본 지방이 큰 수렁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신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돌연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지방에서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같은 분위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에 한국 관광객 말고 외국이나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당황스럽게 이를 데 없다는 반응인데요. 오이타, 요나고 등 6개 공항에서는 한일 항공기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한일 간 하늘길이 막혀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말고는 외국 관광객의 수요는 매우 적으며 국내 관광객의 수요 역시 주변의 큰 도시로 분산이 되어 사실상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매몰찬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기사로 나간 주요 온라인에서는 원래 모습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국 정도를 의지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바에야 차라리 관광업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글들이 베스트로 갔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방의 공항 관계자들은 한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낙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만나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만 일본의 기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상 여력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연달아 일본에 태풍이 왔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태풍 하기비스 한 개로 인한 피해로만 농수산물 약 2조 원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 시설과 복구에만 거의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 제대로 집계가 끝나지도 않은 겁니다. 거기에 도쿄올림픽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지방에서 관광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해달라고 하거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한 요청은 전혀 관계부처에서 들어줄 리 만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NHK는 오이타현의 안타까운 케이스도 소개했는데요. 한 전통여관은 한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다 수용을 못하자 거액을 투자해 건물을 증축한 경우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관은 최근엔 예약이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종업원들 13명 중 절반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육책까지 썼습니다. 실제 일본 지방경제에 본격적인 타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토리형 관계자는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에서는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곳으로 채워나가면 된다는 입장이기에 양국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조차 못해준 지방 소도시에서의 한국 역할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방 당사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장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1인당 GDP 38,428달러에 달하는 1억 2,685만 명의 인구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엔화는 세계 5대 기축통화 중 하나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통계로만 보면 일본은 선진국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선 일본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높은 노인 인구 비중입니다. 일본은 연금 순국 개시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8.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이 노인층에 대한 빈곤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이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힘든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힘들다 또는 다소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이 1995년 36.7%에서 2017년 55.2%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300만 노인들 중에서 700만 명 정도가 노후 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를 보면 2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대기업 재직자나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매달 하나로 2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단기근로자의 경우 연금액이 60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일본 자산버블 형성 과정에서 투자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못했던 부분도 상대적으로 노인층의 연금 의존도가 높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재정의 34.2%인 380조 원 규모를 의료, 연금에 쏟아붓다 보니 일본의 2019년 재정 적자 규모는 39조엔 하나로 무려 429조 원 수준이며 이는 일본 정부 예산의 39%를 차지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를 국채를 발행하며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의 23%를 이 국채를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 운영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더 큰 위험은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2차 단가이 세대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높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세대는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의 저성장 시대를 겪으며 실업난, 상여금 삭감 등으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채 발행이란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연명하는 일본 정부도 2차 단가이 세대가 은퇴하는 20년 뒤에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현재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1차 단가이 세대의 의료비 부담이 5배가 되는 후기 고령자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시기에 일본의 고령화 인구 비율이 무려 36.1%까지 치솟게 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재정과 복지 정책에 큰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 없이는 일본이란 국가는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취업 상황이 좋은 일본의 20, 30대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보다 궁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늘어난 일자리가 은퇴 세대의 증가로 생겨난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아베노믹스를 추구했던 아베 일본 총리와의 계산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진 연금 보험료로 인하여 소비에 제한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일본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여 2043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세대에게 후생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18.3%까지 인상시켰고, 현재 25.9%까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로 국민연금에 월 16,490엔을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최근 낮은 실업률 대비 일본 젊은 층이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꺼리는 등 소비가 감소하는 원인에는 이렇게 정체된 임금 상승률에 부담이 더 커지는 사회보장비에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소비세 인상까지 겹치면 일본 국민들은 삶의 질이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밤부터 13일 아침까지 일본 전역에 10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린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총 7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태풍 때문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의 신임 환경상은 제대로 된 대처는커녕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9월 아베 신조의 새로운 내각 구성 때 신임 환경상으로 입각한 고이즈미 신지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둘째 아들입니다.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능 폐기물들은 방수도 되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진 채로 태풍에 떠내려갔습니다. 해당 폐기물들은 방사능 오염이 된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거된 나무와 흙 등을 비닐에 담아 쌓아둔 것들입니다. 2011년에 발생했는데 8년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2200여 개의 자루 중 몇 개의 자루가 유실되었는지 또는 태평양까지 흘러나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원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가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비닐봉지 포대들이 아무렇게나 떠다니고 터져서 유실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면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물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물이 흐르는 곳 아래에는 논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암울한 현실에 적절한 통제가 없다. 왜 이런 건 보도되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냐. 국가는 재해 예방을 한 것이 맞냐. 라는 등 분노와 우려가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 정부는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관련 책임자인 일본의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자루를 회수했으며 여기에 4자루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만 보아도 고이즈미 환경상이 이야기한 10자루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게다가 방수도 되지 않는 비닐인 폐기물 용기는 얼핏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아도 수십 개 이상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자로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신지로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신지로의 과거 말실수까지 재점화되며 그간 외모 때문에 인기가 거품처럼 형성되었으며 실제 그의 정치적인 능력은 형편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의 환경상 자격으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너무 가벼운 대답을 내놨으며 창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지로의 횡설수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토를 30년 내에 지역 바깥으로 반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30년 후에 저는 몇 살일까 하고 원전 사고
직후부터 생각해왔다. 아마 건강하다면 그 30년 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과거 싸이월드 시절 오글거리는 허세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엄청난 인기로 일본 내에서 차기 총리까지 거론되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시련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이라는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